여러분, 혹시 요즘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해서 TV 자막이 안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하루에 무려 16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스트레칭하고 다리가 저리면 주무르면서 정작 눈은 혹사시키고만 계신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처럼 눈을 방치하시면 단 3년 만에 시력이 10년 더 늙습니다. 돋보기 도수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엔 백내장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시력 노화와 눈 건강을 연구해온 김준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눈도 근육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굳지만 제대로 움직여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눈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눈을 방치하시면 5년 후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눈이 자주 침침하고 초점이 흐려지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68세 김정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신문도 못 읽겠고 돋보기를 써도 답답하고 손주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만화 영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다 보니 눈이 뻑뻑하고 저녁만 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이거예요. 김정수님은 눈이 나빠지니까 외출도 줄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 집에만 계시게 됐대요. 이게 바로 노안이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온몸이 약해지고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분 눈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글자가 덜 흐릿하고 저녁에도 눈이 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째엔 돋보기 도수를 한 단계 낮췄고 3개월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을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주 얼굴도 또렷하게 보이고 외출도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눈은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눈 근육이 풀리고 유연성이 돌아오면 시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노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왜 노안이 생기는지, 그리고 3분 운동이 어떤 원리로 눈을 되살리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손주 사진 보고 유튜브 보고 뉴스 확인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까운 거리의 화면을 오래 보면 눈 근육이 계속 긴장한 상태로 굳어버려요. 마치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노안이 무려 5년이나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세 박순애님은 손주에게 만화 영상을 보여주느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변하는 걸 느끼셨대요. 병원에 가니 눈 근육이 완전히 경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스마트폰은 30분마다 내려놓으시고 창밖 먼 산이나 건물을 20초간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눈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시면 안 됩니다.
동공이 확장되면서 망막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특히 밤에 불 끄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정말 눈을 급속도로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정체 문제입니다.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까운 걸 볼 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눈 운동을 매일 했고 다른 그룹은 안 했어요. 6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 운동을 한 그룹의 78%가 돋보기 사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눈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니까 수정체 조절 능력이 다시 살아난 거죠. 70세 오지연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초점 전환이 너무 느려서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계기판 보다가 앞차 보려면 한참 걸렸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눈 스트레칭을 2개월 동안 하셨더니 초점 전환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운전도 자신감 있게 하신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손가락과 먼 곳을 번갈아 보는 거예요. 이걸 초점 푸시업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딱 1분만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분 이상 넘기시면 안 돼요. 눈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요즘 근거리랑 원거리 전환이 느려지셨나요? 세 번째는 눈 건조 문제입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정상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평소엔 1분에 15번 정도 깜빡이는데 스마트폰 보면 5번밖에 안 깜빡인데요. 그러니 눈이 마를 수밖에 없죠. 눈물이 마르면 각막이 손상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눈 운동을 하고 나면 깜빡임 횟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다고 해요. 그리고 건조감이 40%나 감소했대요. 64세 최명자님도 눈이 너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 5번씩 넣으셨대요. 그런데 눈 마사지를 병행하니까 인공 눈물 사용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으로 30초간 덮어주는 거예요. 열기가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단 눈알을 직접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눈 주변 뼈 부분만 가볍게 지압하세요. 오늘 하루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셨나요? 네 번째는 자세 문제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자꾸 고개를 앞으로 내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북목이 생기고 목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줄어들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시력이 나쁜 어르신들의 보행 속도가 정상 시력을 가진 분들보다 23%나 느렸대요. 시력이 나쁘면 걸음도 느려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69세 박정호 님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몸이 굽더래요. 그런데 시력이 개선되니까 자세도 자연스럽게 펴졌다고 하세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높이에 맞추세요. 그리고 2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목 근육을 풀어주세요. 안경 도수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눈 피로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어깨가 자주 뭉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수면 전 블루라이트 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세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의 피로와 수면 방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보고서를 보면요. 블루라이트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30%나 억제한대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눈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58세 김선희님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야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세요. 제안드립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꺼주세요. 대신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도움은 되지만 근본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켜두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노안을 부르는 5가지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3분 운동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안화 마사지입니다. 안화라는 건 눈 주변의 경혈점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눈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눈 주변 뼈 부분을 찾으세요. 눈알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뼈만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코 옆쪽에서 시작해서 눈썹 밑, 그 다음 눈 바깥쪽, 마지막으로 눈 아래쪽까지 천천히 눌러주세요. 2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가 떼고 이걸 5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천천히 한 바퀴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3번, 반대 방향으로 3번. 해보시면 눈 주위가 조금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해보니 눈 주위가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두 번째는 손바닥 온열 휴식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양손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20초 정도 비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로 1분간 가만히 있으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손바닥의 온기가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피가 잘 돌면 눈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거든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손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눈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눈을 1분이라도 쉬게 하셨나요? 세 번째는 시각봉 운동입니다. 이건 눈동자를 움직이는 운동인데요. 펜이나 손가락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한 손으로 검지손가락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눈앞 30cm 거리에 두고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개는 고정하고 눈만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리세요. 눈동자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위아래, 좌우각 방향을 3회씩 천천히 반복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 운동을 하면 눈 근육이 조금 당기듯 느껴질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눈 근육이 조금 당기듯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는 초점 푸시업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노안의 핵심 원인이 초점 조절 능력 저하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손으로 검지손가락을 세우고 눈앞 30cm 거리에 두세요. 그 손가락 끝을 5초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손가락의 지문이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 시선을 빠르게 창밖 먼 곳으로 옮기세요. 멀리 있는 산이나 건물, 나무 같은 걸 5초간 바라봅니다.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오고 또 먼 곳으로 가고. 이걸 10회 반복하세요. 총 시간은 2분 정도 걸립니다. 이 운동이 수정체의 조절 능력을 깨우는 거예요. 처음엔 초점 전환이 느리고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꼭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운동은 3분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3분 이상 하면 눈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딱 23분만 집중해서 하시고 끝내세요. 초점 전환이 전보다 부드러워지셨나요? 다섯 번째는 생활 속 보조 습관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먼저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 대신 국화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면 눈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국화는 눈의 열을 내려주고 결명자는 시력을 맑게 해주거든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스마트폰 대신 차 한 잔 이것만 바꿔도 다음날 아침 눈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 윤미경님은 매일 저녁 결명자차를 드시는데 3개월 만에 눈의 충혈이 사라지고 시야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 루테인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 많이 드시죠? 도움은 되지만 과다 복용은 피하세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눈 근육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로 눈의 혈류를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엔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6번째는 낮 시간 햇빛 쐐기입니다. 실내에만 계시면 눈이 약해져요. 낮 시간에 햇빛을 쬐면 눈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단 직접 태양을 보시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쬐는 게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먼 산, 나무, 하늘을 보세요. 눈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원근 조절 능력도 살아납니다. 65세 장기철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먼 풍경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2개월 만에 눈의 피로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 이게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7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눈도 마릅니다. 하루 68잔 정도는 드셔야 눈물 분비가 원활해져요. 입이 마르면 물 마시면서 눈도 똑같습니다. 눈이 뻑뻑하다는 건 눈이 목마르다는 신호예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68세 홍순자님은 물을 잘 안 드셔서 항상 눈이 건조했어요. 제가 타이머를 맞춰서 1시간마다 물 한 컵씩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눈 건조감이 사라졌대요. 인공 눈물 넣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8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세요. 눈은 잠잘 때 회복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눈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눈이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63세 최동수님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렸죠. 수면 패턴을 고치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니까 눈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9번째는 적절한 조명 사용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환경은 눈을 피곤하게 해요.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적절한 조명을 켜주세요. 형광등보다는 백색 LED 전등이 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66세 서영희님은 책 읽을 때 어두운 조명에서 보시다가 눈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탠드를 하나 사서 밝게 비추면서 읽으니까 눈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보셨죠? 마지막 10번째는 정기적인 눈 상태 확인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눈 상태를 체크하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관리로 해결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바로 눈 근육 관리예요. 여러분, 눈은 근육입니다. 팔다리 근육처럼 눈도 근육이에요. 팔다리를 안 쓰면 굳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제대로 풀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수정체, 안구 근육, 이 모든 게 움직임을 통해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어요. 수술이나 약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일 3분의 습관이에요.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저녁 자기 전 3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나 마사지, 시각봉 운동, 초점 푸시업,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엔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2주일 후엔 초점 전환이 빨라지고 한 달 후엔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3개월 후엔 돋보기 도수를 낮출 수 있고 6개월 후엔 신문을 맨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반대로 지금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엔 돋보기 도수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2년 후엔 외출이 불편해지고 3년 후엔 백내장 위험이 커지고 5년 후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낙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지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노안을 방치했을 때의 현실입니다. 눈의 유연성이 돌아오면 시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손주 얼굴도 또렷하게 보이고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외출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라면 끓이는 시간 딱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3분, 저녁에 잠들기 전 3분. 이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21일만 하시면 습관이 되고 3개월만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도 눈 근육은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은 분은 83세였는데 6개월 만에 돋보기 없이 신문 읽으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력 회복을 방해하는 잘못된 눈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운동법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위험한 습관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3분 눈 운동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눈의 나이를 되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보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다 같이 매일 3분씩 눈 운동하면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